파트 3 보고서 읽기.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진행했었던 그 내용들을 쭉 이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 그 설치 코드를 만들어서 넣었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기본은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예, 그렇게 크게 이제 무리는 없습니다. 잘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두셔도 잘 하신 거고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욕심을 내본다 그러면 구글 신호 데이터라는 걸 우리가 봤었죠. 교재에 보시면 258페이지에 구글 신호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 구글 신호 데이터라는 걸 또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습 계정 말고 T스토리 블로그, T스토리 블로그 J4 실습 J4라고 되어 있는 거, 유니버설 UA라고 되어 있는 거 말고요. 그냥 숫자만 들어있는 거 클릭을 해두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관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셔서, 관리 쪽으로 넘어오셔서, 관리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뭐가 쭉 있는데 어시스턴트 설정 클릭해 보시고요. 여기서 구글 신호 데이터 사용 설정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약간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신호 데이터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작하고 있지 않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구글 신호 데이터 관리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체크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체크하고 조금 달라졌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볼 때쯤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본 다음에 또 몇 개월 지나면 몇 개월이 아니라 뭐 2주, 3주 안에도 막 바뀝니다. 며칠 만에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또 바뀌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찾아보시면 돼요. 구글 신호 데이터 수집 눌러서 자, 여기서 이제 시작하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구글 신호 데이터 활성화로 인한 광고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클릭하세요. 구글 신호 데이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전 단계에서 이제 챕터 10 공부를 하면서 좀 다뤘습니다. 이걸 그냥 클릭을 하셔서 구글 신호 데이터 활성화를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활성화 베타. 아직 베타예요. 베타란 얘기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용들이 계속 바뀌게 되니까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활성화 클릭해 주시고 자, 그러면 306곳 전체죠. 여기서 지금 뭐 허용이 된다라고 나왔죠. 다 된 것 같네요.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숫자는 당연히 자주 바뀌게 될 거고요. 이제 나머지 내용들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됐으면 여기 아래쪽에서 확인함 클릭해 주시고 수신 확인됨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잘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들어왔던 부분은 어시스턴트 설정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데이터 설정에 데이터 수집 쪽으로 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빨갛게 변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들 살펴보고 클릭을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여기 데이터 설정에 데이터 수집 쪽으로 전환되어 있었던 거죠. 전환되어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어시스턴트 설정으로 이렇게 가보시고요. 클릭하셔서 여기서 아래쪽에 쭉 보시면은 구글 신호 데이터 사용 설정 신호 데이터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시작하지 않았는데 시작하지 않음이었죠. 시작하지 않음. 지금은 신호 데이터 사용. 한 번 더 클릭하셔서 완료로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편하게 신호 데이터 사용하고 지금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수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데이터 수집도 시작하지 않음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 클릭하셔서 이제
지금 웹사이트 및 앱 데이터 수집 이것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완료로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수집이 안 되는 거는 안 하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막 블로그하고 구글 애널리틱스 4를 연동을 시켰죠. 서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데이터들이 이제 전송되진 않은 거예요. 네, 이것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데이터들이 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올 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두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전환 설정 그리고 잠재 고객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죠. 사용자 관리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구글 에즈하고도 연결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수업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건너뛸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블로그 사용하시면서 사용자들이 충분히 많아져서 이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타겟팅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구글 애즈 이걸 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글 신호 데이터 사용하는 것까지 설정을 해 놨습니다. 자, 설정을 해 놨죠? 다 됐습니다. 다 된 거고요. 다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한번 보면 되겠죠? 여기서 보고서 클릭해 보시고요. 보고서 클릭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블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지금 막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혼자 만들었고 사실은 만든 지 몇 분이 안 됐으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하루 이상이 지나야지, 그렇죠? 지난 28일이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가 찾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 주 오늘 클릭해봤자 여기는 이제 따로 뭐 잡히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건 만든 다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가 지나야지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 7일을 잡는다고 해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여기 뭔가 보여지는 건 없을 거예요. 보여지는 거는 지금 없을 거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고 해서 너무 좀 낙담하지 마시고요.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올 겁니다. 실시간도 클릭해 보시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인구 통계 만약에 이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인구 통계 개요, 뭐 세부 정보 이런 거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데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저도 이제 블로그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굳이 애널리틱스하고 이제 연결시켜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신경 쓰는 블로그는 아니다 보니까 티스토리 블로그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다가 지난 주말에 며칠 됐습니다. 한 3, 4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채 안 된 것 같기는 한데 연동시켜 놓고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것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틱스 구글.com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계정인 거니까 이게 이제 그 블로그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사용자가 얼마인지, 새 사용자, 평균 참여 시간 이런 이제 그래프가 나오죠. 그리고 뭐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니까 지난 30분 동안에는 따로 사용자가 없었네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런 통계 자료들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보고서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보고서에 대한 기호가 나오죠. 이렇게 쭉 나와서 지금 이 정도 아마 8월 1일 정도에 시작을 한 것 같네요. 8월 1일 정도에 혹시나 나중에 요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체크를 해놓고 이렇게 좀 변화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때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 설치 코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화 상태,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 대략 하루에 한 9명에서 10명 정도, 많을 때 10명이고 적을 때는 여기 2명이었네요. 이제 8월 6일 날에는 제 블로그에 2명이 방문했었고 가장 많이 왔던 건 8월 8일하고 8월 9일이네요. 이때는 10명씩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간단하게 이 내용들을 지금 몇 명이 이렇게 봤는지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난 30분 동안에는 이제 접속한 사람이 없고요. 신규 사용자가 어디서 유입되고 있는지를 봤더니 지금 저는 이제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본 코드만 집어넣은 거예요. 설치 코드에 있는 것만. 그래서 봤더니 여기 오가닉 서치는 이제 그거죠. 그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대부분 다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네요. 85명 그대로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고 다이렉트가 11개인데 아마 이 11명은 이제 제가 클릭한 걸 거예요.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내용에다가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 코드를 집어넣어주고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제 여러 브라우저에서 제가 확인을 했겠죠. 그게 아마 이 다이렉트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주소창 쳐서 이제 바로 들어간 거니까 그걸 거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제 검색창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봐야 뭐 전체 세션 수는 95개 정도가 전부네요. 사용자 수는 85명이고 85명의 세션 수가 95이면 한 10명 정도가 세션 2번 정도, 즉 한 번 끝나고 나중에 다시 이제 세션 시작한 그런 정도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별 사용자 봤더니 남한이 역시 가장 많고요. 86.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5명 정도 들어왔네요. 캐나다 둘, 재팬 둘, 영국 쪽에서 1명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미국 5, 캐나다 둘. 아마 뭐 한인들이 있겠죠. 여기 살고 있는 미국 살고 있는 한국, 캐나다 살고 있는 요 한인들, 일본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뭐 검색을 하다가 제 블로그에 있는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제 블로그로 유입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 블로그에 왔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많으면은 만약에 미국 쪽 사용자들이 이제 내 블로그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 싶으면은 저는 이제 타겟팅 광고를 미국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타겟팅 광고를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나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내 블로그는 한국에 있지만 내 블로그를 보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미국의 월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한 광고 코드를 내가 얻어와서 내 블로그에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활성 사용자 추이 시작한 게 이때였으니까 얘는 이제 1일에 대한 거, 7일에 대한 거, 30일에 대한 거 쭉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략 7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0명, 60명, 58, 60 요 사이 지금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0명 조금 안 되게 만들어지는 것 같죠. 1일 사용자는 평균 잡으면 9명 정도. 그래서 9명에 7일이니까 97은 56. 예, 그 정도 될 거고요. 30일이면은 9에다가 30 곱해주면은 근데 조금 많이 되긴 했네요. 89까지. 270명인데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요거는 30일 기준으로 이제 몇 명인 건지를 보게 되는 거니까. 동질 집단명, 사용자 활동 이런 것도 쭉 나왔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페이지를 많이 봤는지 이런 것도 나오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좀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앞으로 글을 쓸 때 조금 더 참고할 수 있겠죠. 어차피 블로그는 내 블로그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마음대로 글을 쓰겠다. 그래도 상관없고요. 저는 그런 블로그를 좋아합니다만은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내 글을 보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글, 많이 검색하는 그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제 블로그에 글들을 집어넣거나 혹은 이제 그런 키워드들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가능해지겠죠. 상위 이벤트, 페이지 뷰, 세션 스타트, 포스트 뷰, 유저 인게이지먼트, 스크롤 이렇게 쭉 있네요. 지금 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따로 어떤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보는 게 전부죠. 페이지 뷰. 이게 거의 전부일 거고요. 전자상거래 쪽에 관련된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보고서에는 별로 나와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하루에 9명 정도니까 지난 30분 동안 사용자가 몇 명이었는지 이거는 적어도 하루 사용자가 몇백 명 이상이 돼야지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겠죠. 인구 통계, 인구 통계 부분도 이제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예,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 쪽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일본, 이제 영국 이렇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군구 사용자도 나오네요. 보니까 이제 서울이 24명, 시카고가 5명, 부산 4명. 부산보다 시카고에 있는 사람이 제가 더 많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의정부시에서 4명, 울산, 대구, 김포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글을 보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좀 재밌죠? 이런 거 보면 한번 티스토리 만들어서 꼭 요거 적용시켜 두시고 여러분들 티스토리에다 글을 써 두시고 이 글 써둔 거를 제가 여기서는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구글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 요 두 군데에다가는 좀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 이제 팁을 준다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키워드나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찾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 이러면은 얼마나 많은 이제 맛집 블로그들이 그 글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글을 써봤자 그 글은 검색에서 이제 페이지 수가 저 뒤쪽으로 밀린다는 얘기예요. 뭐 20페이지, 30페이지, 40페이지 저 뒤쪽으로 밀리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검색할 때 칠 거 아니에요. 이제 서울 맛집 혹은 뭐 부산 맛집 아니면은 영등포 맛집 뭐 이렇게 쳤을 때 앞에 나오는 거 이제 한 몇 개 보고 거기서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 페이지 정도 넘어가서 보지 이게 3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거기까지 찾아가는 경우는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키워드를 주로 해서 이제 글을 쓰게 되면 별로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주 좀 매니아틱한 그런 키워드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 키워드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들도 많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IT 쪽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아니면은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라든지 하드웨어 쪽 관련된 거라든지 어떤 전자, 어떤 논리 신호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보면은 많이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찾으면은 똑같은 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글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많이 써두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관심 분야별 사용자 쭉 있고 쭉 있네요. 언어별 사용자 수도 있고요. 인구 통계 세부 정보 요거까지만 잠깐 볼까요? 이렇게 해서 앞에 봤던 것처럼 남한, 미국, 캐나다, 재팬 그리고 영국 쭉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뭐 사용자, 새 사용자, 참여 세션 수, 참여율, 사용자당 참여 세션 수, 평균 참여 시간 와서 대충 얼마나 보는지 이거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는 별로 보질 않네요. 0초라는 얘기는 이제 영어로 검색을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제 글이 한글이니까 읽지 못하니까 바로 빠져나간 거죠. 아마 그 미국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마 제 글 중에 적혀 있는 영어 단어들이 이제 검색이 되면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쓰여져 있는 글들은 대부분 다 한글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이제 바로 나간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일본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도 그렇고 캐나다는 2분 2초 왜 이렇게 많이 머물렀죠? 예, 좀 특이하긴 하네요. 아마 이분은 이제 그 영어권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한글을 쓰는 사람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29초, 30초 정도네요. 평균. 이렇게 이제 통계를 잠깐 봤습니다. 기술 쪽도 보면은 어떤 게 나와 있을까요?
플랫폼별로는 다 웹이고요. 체크하는 것들은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매cin토시 요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나오는 거죠. 웹에 데스크탑 쓰는 경우, 웹에 모바일, 웹에 태블릿.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앱을 쓰지 않으니까 앱 없이 그냥 웹에서만 보는 거죠. 즉 윈도우에서 웹브라우저 크롬을 사용을 하거나 매cin토시에서 웹브라우저 뭐 사파리를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는 거죠.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에 있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브라우저별 크롬 사용자가 절대적으로 많고 뭐 엣지 쓰는 사람들 좀 있고요. 사파리,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 있는 웹뷰어,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아직 7명이나 있네요. 삼성 인터넷, 이거는 이제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스마트폰 사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 사파리 이넷 앱 안에 있는 이제 사파리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기 카테고리별 사용자들, 데스크탑이 60%, 모바일이 37.5%, 태블릿이 3.1%. 아직까지는 PC 데스크탑이 적어도 제 홈페이지 오는 사람들로서는 가장 많고, 모바일로 검색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티스토리는 별로 모바일 친화적이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모바일 친화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화면을 작게 만들었을 때, 즉 스마트폰을 세운 상태에서 볼 때 잘 읽을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면은 사람들이 모바일로 검색을 했을 때도 많이 올 텐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PC 쪽으로 이제 많이 오고, 모바일 쪽은 오히려 그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게 좀 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굳이 조언을 한다 그러면 좀 모바일 친화적인 그런 이제 페이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적어도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이제 PC 앞에 앉아서 검색하는 사람들보다는 많을 테니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겠죠. 해상도별 사용자 1920, 1080이 가장 절대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1532, 864, 그 밖에 나머지 있네요. 375, 812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스마트폰 쪽일 것 같아요. 스마트폰 쪽일 것 같고, 1024, 768 나머지 것들도 조금 오래된 스마트폰들 사용하는 경우들일 것 같고요. 1280, 720은 PC 쪽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네요. 자, 앱 쪽에 관련된 거는 제가 따로 뭐 설치한 게 없으니까 나오진 않았습니다. 기술 세부 정보 보면은 시간 경과에 따른 브라우저 사용자들 이렇게 쭉 나오죠. 어떤 브라우저를 쓰는지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 내용은 이제 게임을 한다거나 이제 그럴 때는 좀 의미는 있겠지만 저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크롬, 엣지, 사파리, 안드로이드 웹뷰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들 쭉 있고, 여기 이런 기술 세부 정보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획득은 이제 그냥 접속한 사람들인 거죠. 네, 이제 블로그에 접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쭉 본 거고요. 검색으로 왔느냐, 직접 주소를 쳐가지고 왔느냐, 이런 거고, 트래픽 획득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쭉 나와 있고요. 참여도는 특별한 건 없겠네요. 얘네들도. 그래서 참여도, 이벤트도 별도의 이벤트를 우리가 이제 설정해 놓은 건 없고, 이제 기본 이벤트들만 나오는 거죠. 기본 이벤트들만. 그래서 보면은 페이지 뷰, 세션 스타트, 퍼스트 비짓, 유저 엔게이지먼트, 스크롤 뭐 이런 것들 정도. 스크롤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용자가 여기 많이 오래 머물러서 글을 자세히 읽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스크롤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서 스크롤 이벤트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전환수. 자 전환수는 따로 없네요.
뭐 따로 전환되는 건 없었죠. 자, 페이지 및 화면 역시 이제 각각 페이지, 이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쓰게 되면 그 글 하나하나가 새로운 페이지가 되죠. 그래서 그 페이지 이름하고 그 페이지 이름에 따른 조회수들이 쭉 나왔습니다. 자, 수익 창출은 아무것도 없을 거고요. 네, 제가 뭐 전자상거래 하는 게 아니니까 요 정도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요 블로그는 제가 조금 전에 만든 블로그는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만든 블로그는 제가 방금 만든 거고, 만든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고, 이건 제가 이미 가지고 있던 블로그에다가 제가 구글 애널리틱스 4를 좀 적용을 시켜서 이제 그 대략적인 통계 데이터를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티스토리 블로그 만든 다음에 오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설치 코드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계속 글을 쓰시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보는지, 어느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글을 많이 보는지, 어떤 페이지, 어떤 글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좀 더 주력할 분야들,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거기에 사용하기 위한 도구가 구글 애널리틱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번 과의 총정리와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스토리와 같은 설치형 블로그나 CMS, 웹사이트 빌더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구글 태그 설치를 위한 툴이 있어서 수동으로 구글 태그 설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티스토리와 같이 외부 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 사이트나 블로그는 구글 애널리틱스 4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는 측정 아이디 또는 추적 아이디만 넣으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제공됩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구글 애널리틱스를 티스토리에 적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바른 것을 모두 고르세요. 1번 측정 아이디나 추적 아이디를 구글 애널리틱스 플러그인을 통해 넣는다. 2번 설치 코드가 각 페이지마다 들어갈 수 있게 프로그래밍한다. 3번 어드민 페이지에서 구글 서치 콘솔을 사용한다. 4번 별도의 설정 없어도 티스토리는 구글 애널리틱스가 적용된다. 정답은 1번과 2번입니다. 다음 중 구글 애널리틱스의 설치 코드를 티스토리에 넣을 때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1번 설치 코드는 각 페이지에 헤드와 헤드 사이에 위치시킨다. 2번 추적 아이디를 먼저 만든 다음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추적 아이디와 연결한다. 3번 설치 코드에는 추적 아이디가 포함된다. 4번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설치 코드를 모두 복사할 필요 없이 추적 아이디만 있어도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추적 아이디를 먼저 만들지 않고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을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추적 아이디가 생성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추적 아이디를 사용하게 됩니다.